사주를 해석할 때 보통 일간을 중심으로 바라보기 마련인데, 이렇게만 보게 되면 사실 태양이 지구를 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도 같거든요. 기본적인 공부가 어느 정도 되셨다면 이제는 내가 생각하는 세상과 나를 벗어나서 객관적인 나, 세상과 타인이 바라보는 상대적인 나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래야 내게 다가오는 운을 좀 더 폭넓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요. 이 운이란 계절과 같아서 뭐 옳고 그르다라는 주관적 기준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 그걸 내 입장에서 해석하려고 하면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거든요. 이 낙엽이 다 떨어진 나무들을 봐요. 이 쟤네 입장에서 다가오는 겨울을 막 걱정하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정말 그것만큼 애처로운 게 또 어디 있겠어. 하지만 마지막 잎새를 바라보면서 의미를 다는 건 인간들이지 나무가 그럴까요? 나무가 인간 같았다면 정말 안간힘을 쓰면서 잎새를 달고 있었을 거야. 굳이 어렵고 유식한 척 요약하자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신축년이라는 운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일주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목일간의 신금은 정관이지만 이 신금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간목은 정제가 됩니다. 자, 내가 정제가 된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 여자분들이라면 몰라도 남자분들이라면 이 느낌이 더 막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정제가 된다는 건 우선 내가 쓰임이 생긴다는 것이 되고요. 또 날 필요로 하는 곳이 생긴다는 것이 되고, 간단히 말해서 일간인 자신이 관리의 대상이 되었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근간에는 애정 역시 담겨 있다는 것 또한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기도 해요. 철학자 강신주 교수가 어느 강연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서구식 러브와 동양의 사랑에는 관점이 다르다라고요. 이 사랑의 자에는 아낀다라는 의미와 함께 인색하다라는 의미가 함께 담겨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내용을 좀 오역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명리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 정제는 이 사랑의 의미와도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서양의 서구식 러브라는 것이 식상생재에 개척하고 표현하는 문화라면, 이 동양 사랑의 근본은 바로 아낀다는 것이 되고, 이 아끼는 것을 지키기 위한 행동과 책임이 따른다는 이제 관중심의 형태라는 것이 되죠. 꼭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더라도 이 국가나 조직을 관으로 놓고 본다면 성원들은 충성을 다해야 되고 임금은 백성을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는 애민정신과도 같은 맥락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또 무제분들이 그러실 거야. 야,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냐? 무제도 재성을 굉장히 아끼죠. 근데 사실 정말 아낀다는 개념은 아닐 수 있어요. 이 재성이 뭐 하는지 모른다, 냅둔다, 좀 쟁여둔다, 아니면 어디 맡겨둔다, 어디다 놓는지 모른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제는 인색함과도 연관이 되는 것이니까, 이 외부적으로는 인색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사람이 좋아요. 그런데 좀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서운함을 유발할 수 있는 인자가 된다는 거죠. 서운함을 유발할 수 있는 인자가 십상마다 다 있는 것이긴 하지만, 입장에선 누군가에게 아낌을 받기에 스스로 자신을 단속하게 된다는 것이 되죠. 정관운이 왔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혹은 단체나 조직으로부터 내가 쓰임을 갖고 아낌을 받게 된다는 뜻이 되고, 좀 더 들어가서 어떤 관이 되느냐, 이 지지로는 황무지 같은 축토를 깔고 온 관이라는 거죠. 이 축토 입장에서 보면 또 나는 뭐예요? 또 내가 정관이야.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황야의 보안관이라고도 표현을 했던 건데,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정제 입장에서 일간인 내가 관성이 된다는 것은 나 자신이 자발적인 재량행위와 또 책임을 갖게 된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해석하자면 어떻게 될까? 또 존중해야 되고 의무와 책임을 나눠 가져야 한다는 소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간목일간이면 다 이런 뜻이냐? 맞아요. 원래는 같은 건데 각자의 사주에 따라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른 거라고 할 수 있죠. 만약에 천간에 정화상관이 있다면 어떻겠어요? 기껏 정관이 사랑을 주겠다는데 노땡큐 하는 거잖아요. 병화식신이 있다면 관을 어떻게 좀 자기 방식대로 쓰려고 하겠죠. 이 병화가 신금한테 완전 꽂혀버리는 거니까. 이 신금 정관이 지지로 축토 정제를 좀 맡아주시오 하는 건데, 이미 내가 또 다른 재성을 갖고 있다면 어떻겠어요? 이 역시 좀 뒤엉켜서
권리 의무 관계가 섞여서 어떻게 할까 말까 고민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신축은 뭐다? 이게 어디서 난데없이 하늘에서 떨어진 건 아니다. 사유축과 해자축으로 지난 몇 년간 자신이 만들어왔던 스펙이 되는 것이거든요. 갑진일주와 갑술일주라면 어떻겠어요? 이러면 재성의 혼잡이 되는데 조정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이미 재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겠어, 두 여자 중에 하나 골라야 되는 상황 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또 너무 막장으로 해석하면 문제가 되니까, 그럼 다른 애로 내가 어느 일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던 사람이라면 이럴 땐 관의 러브콜을 받아서 한 자리 더 맡아주십사 하는 연락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는 확장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죠. 이게 자연스럽게 하던 것이면 괜찮은데 이게 축진파나 축수령이 된다는 건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축진파라면 그냥 내가 하던 자리에서 같이 하려니까 좀 비좁아졌다, 침범을 하게 된다라는 뜻이 될 수 있고, 이게 축술형이라면 이건 관의 소속을 내가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갑인일주라면 어떨까요? 지지로 축인합이 일어나는데 이 축토가 오매불망 바라고 희망하는 게 바로 임목관성이죠. 그러면 보자마자 이걸 확 끌어안게 되는데 그 과정이 좀 세련되기보다는 다소 거칠 수 있다. 왜? 봄이 오지는 않았는데 미리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갑인은 신축의 청간 지지로 많은 관심과 사랑에 꼼짝을 못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다소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올 때 좋은 걸 아는 것도. 갑자라면 어떨까요? 갑자일주라면 축에서 보기에 자수는 재성이 되니까 갑자가 가진 인성을 이 신금이 생을 해주고 축이 관리를 하겠다. 축토가 인성의 길을 열어주겠다. 그 가치를 확인해 보겠다가 되겠죠. 그리고 일진을 배우자 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도 잊으시면 안 돼요. 이 갑오라면 상관생지에 하려는 게 되지만 축토 입장은 편인이 되니까 이게 가성비가 뛰어난 생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아껴주는 관을 만나긴 했는데 그래서 그 마음은 알겠어. 근데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해도 축토가 계속 열기를 빨아들일 테니까 말이에요. 갑신일주라면 내 일지의 관성과는 다른 관성이 일단 천간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인데, 이러면 일지의 방향성을 틀어버린다고 보시면 돼요. 계획의 수정 같은 것이죠. 왜 이렇게 사서 고생하냐, 경자년에 이미 할 만큼 하지 않았냐, 그만 내려놓고 들어와라. 신축의 실력 행사와도 같은 건데 이 정제가 새로운 간을 천간에 띄우고 와서 제안하는 모습이라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일주별로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무튼 이렇고, 자, 다음은 재미로 보는 타로 시간. 왠지 느낌이 좀 한번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뽑아보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 중에도 저하고 텔레파시가 잘 통하는 분이 계실 테니까. 자, 지금 이렇게 미리 뽑아놓은 카드 중에서 하나를 고르시고요, 해당되는 해석을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카드를 뽑은 간목일간 분들은 이 금전과 관련된 사건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카드들이 다 금전과 관련된 것들인데, 첫 번째 카드는 있어 보이는 기부인의 모습이죠. 요즘 어려운 때이긴 하지만 최근 나름 선전하신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첫 번째 카드도 그렇고 두 번째 카드도 다소 이기적인 모습일 수 있거든요. 놓지 않으려는 모습. 연이어 일과 성공을 움켜쥘 수 있는 기운이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좋은 거예요.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받을 게 있다면 신축년에 받아내시고, 이전에 내가 빚진 것이 있다면 다 갚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카드를 뽑은 간목일간 분들은 뭔가 이 두 갈래 길에서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 인성원작 같은 카드들이 되는데, 이 내가 바라고 있는 바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것으로 훌쩍 떠나버리고 싶은, 좀 바꿔보고 싶은 마음이 강한 것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현실적인 것이라기보다 다소 어릴 적 꿈과 같은 그런 것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너무 감정에 휘둘리실 것이 아니라 보다 좀 인자하고 배려심 있게 모든 상황들을 판단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카드를 뽑으신 간목일간 분들은 그동안 상처를 많이 받으셨던 분들일 것 같아요. 관에 문제가 있었거나 것 같은데, 한동안 집에만 틀어박혀서 좀 은둔해 있으셨다면 이 신축년에는 박차고 세상에 나오실 때가 됐다는 의미거든요. 이 세상엔 선과 악이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선하다고 우기는 사람들끼리의 다툼이잖아요. 무엇이 옳고 그르냐를 판단하는 것이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자책하지 마시고 이게 이성적으로 이겨내실 수 있다는 것이 되고요. 만약에 시험에 낙방을 했거나 취업에 연거푸 실패를 하셨던 분들이시라면 신축년에는 꼭 합격하실 수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카드를 뽑은 간목일간분들은 이 경자년의 어려움을 반전의 기회로 잘 쓰신 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뭐 식신제살이나 뭐 양인합살 같은 그런 느낌인데 뭐 한번 죽다 살아난 것 같은, 심판을 받고 다시 살아난, 정말 철저한 자기관리를 통해서 기사회생한 모습이라고 할까요. 올해는 자신감도 있으시고 또 새해에는 가족이며 친구, 또 주변 지인 많은 이들에게 지지까지 얻게 되시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돈과 명예, 재관을 말 그대로 신축의 재관을 얻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카드를 뽑으신 간목일간 분들은 관살혼잡이나 살인상생, 뭔가 좀 관살이 강하신 분들일 것 같은데 신축년 새 출발을 꿈꾸시는 분들일 것 같아요.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의욕만큼 따라와 주지 않는 체력 아니면 주변 상황 때문에 잠시 멈춰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가 지금 계속 시간이 길어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한치 앞을 보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마지막 그림을 잘 보시면요, 정말 이 칼날의 관살에 둘러싸여서 이 두 눈까지 가리고 있는 이 여자는 굉장히 위태로워 보이지만 사실 한 발짝만 앞으로 나선다면 그 앞은 열려있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답하시더라도 힘을 내시고 너무 억압되고 짓눌린 마음의 무게가 문제가 되실 수 있는 것이니까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신축년 간목일간 분들에 대한 운세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은 을목일간 분들에 대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추천을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